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익을 말하다 김선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날 녹화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잘 지내고 계신지요? 자, 시장 상황이 굉장히 오늘 조금 다이나믹한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두 종목 100%와 100% BM이 너무 급락을 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 흐름이 2% 이상 많이 밀리는데 잘 버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과 모레까지 시장 잘 확인하셨는지 꼭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하여튼 좀 이번에 어찌됐든 간에 시장이 좀 많이 성장을 하는 이제 과정인데 우선은 그간에 계속 말씀드렸었던 IT 반도체 무조건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한 2달 떠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조정지마다 사셔야 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진짜 강추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방송 보고 대응하셨다면은 아마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나고 계실 거예요. 지금 보유하셨다면은. 그리고 목요일마다 방송하는 자리에서 추천도 드렸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판단을 좀 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 마지막 방송이고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수익을 말하다는 제가 당분간 진행하지 않고 다만 이제 목요일 저녁 방송에서도 짧게나마 강의를 도와드리니까 거기에 와서 많은 도움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제가 무료 방송을 좀 진행을 또 하니까 무료 방송 참가하셔가지고 또 좋은 얘기 저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사실은 제가 상당히 공시를 잘 보는데 이거를 예전엔 제가 이제 막 강의를 하고 할 땐 아주 그냥 간단하게 쉬운 것조차 풀어가지고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한 10년 넘게, 한 15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방송을 한 지가. 오래 하다 보니까 쉽게 이제 봐야 될 기초적인 것들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실전적으로 필요한 것만 주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전환사채 얘기를 꺼냈던 이유가 뭐였는지는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지만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거의 2년 가까이 죽어 있었던 기업들의 투자, 그렇죠? 네, 기업들이 사실 바이오 회사 같은 경우는 이익이 잘 안 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먹고 살거든요. 그런 부분이 확 죽었었어요. 2021년 11월까지 해가지고 진행됐던 전환사채도 내용이 바뀌면서 죽어 있었고 그리고 시장 자체도 그때부터 또 계속 안 좋았잖아요. 2년 동안 시장이 안 좋았었잖아요. 그러다가 작년 말 올해 초에서 조금 살아나는 분위기가 나면서 기관들이 유상증자를 비롯해서 전환사채 분위기를 타고 있고 작년 하반기에는 진짜 무상증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공시사항을 확인하면서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게 될 내용이에요. 근데 유상증자, 무상증자, 전환사채, 전환 청구하는 내용이나 추가상장 이런 내용들 오늘 설명드릴 건데 요 말씀드리는 내용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 이 기업의 주가의 방향성도 일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전적인, 기술적인 오늘 내용을 제가 마지막 방송에서 정리를 하고 갈 테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 너무 궁금하다 하신다면은 노란색 오픈 채팅방이 열려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질문하셔도 될 것 같고요. 물론 제가 종목을 막 드리진 않아요. 성격상 종목을 막 뿌리는 성격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드렸던 종목에서 한 10개 중에 8개 이상은 굉장히 잘 갔거든요. 확률적으로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났는데 그렇다고 많이 뿌리는 건 아니라서 또 그 부분에 아쉬워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분명히 들어와 계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라 판단을 좀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는 무료 방송을 좀 매주 진행을 할 거라 오셔가지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어서 조금 정리를 유상증자 하고 넘어가고요. 무상증자가 새롭게 갑자기 어마무시한 놈이 하나 등장을 했어요. 그거 좀 봐드릴 거고요. 전환사채 얘기는 미처 못했죠. 이렇게 쭉 이어가지고 오늘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CPI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 걱정은 하지 마시고 금리는 동결될 거니까 뭐 사실 크게 걱정할 건 없는 것 같고요. CPI가 다음 달에도 아마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싶어서 시장이 이제 안정적으로 갈 것 같고 하반기에 끝자락에 빠르면은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상증자부터 잠깐 보고 넘어가죠. 유상증자는 제가 이제 지난주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은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뭐 이것저것 떠드는 거 내용 뭐 사실 필요 없고요. 요것만 보시면 돼요. 유상증자는 네, 주주 배정 방식 요거 하나랑 그다음에 삼자 배정 방식 요거 두 개만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오늘 말미에 그 추가 상장에 관한 내용 설명 드릴 때 요것도 같이 살짝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해 못하고 계신 부분들 그런 것도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주 배정 방식은 보통 다 이렇게 그냥 불러요. 거의 이거밖에 안 해요. 일반 공모인데 이거예요.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예요. 이게 이제 풀네임이에요.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유상증자라고 하면은 기존 주주에게 현금을 받고 주식을 그냥 매각하는 방식인데 주주 배정 후잖아요. 그래서 우선 현재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우선권을 주고요. 그리고 나서 나 이거 안 받을래요. 청약 안 할 겁니다. 나 필요 없어요 하면은 실권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실권주들을 다시 일반 공모로 경쟁이 붙어서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요 일반 공모가 진행될 때 경쟁률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높습니다. 보통 많이는 안 나와요. 퍼센테이지로 따져봤을 때 10%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발생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요게 왜 경쟁이 엄청나냐면 자, 주주들은요. 보통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하면은 1,000억짜리 회사에서 300억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하면요. 보통 이 수치, 늘어난 퍼센테이지만큼 주가가 밀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럼 일반 주주들은요. 멘탈 털려버려요. 아이! 막 이러면서 막 욕도 나옵니다. 그렇죠? 저 같아도 욕 나와요. 그래서 승질 나가지고 안 해. 그리고 털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보통 그런데 정말 냉정하게 따지고 보자면 정말 냉정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투자하는 마인드로 생각을 해본다면 주주신데 얻어 터졌어. 그러면 무조건 실권주로 가시면 안 되고요. 주주 배정을 꼭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단가를 낮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참 기다리셔야 돼요. 한 적게는 3개월에서 많게는 5개월, 6개월까지는 버텨주셔야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때 정리하고 나가시면 손해를 안 봐요. 무턱대고 정리하실 경우에는 실권주가 되는 거죠. 내가 안 받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일반 공모로 가는데 단가가 보통 마이너스 30% 정도 할인이 돼 있어요. 공시에도 나와 있지만 그럼 할인돼 있는 가격대로 일반 공모하시는 분들은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받아가는데 이게 보호예수도 없어요. 그냥 바로 줍니다. 그렇죠? 날짜에 맞춰서. 그러다 보니까 이 일반 공모하는 경우는 경쟁률이 어마무시합니다. IPO 할 때 뭐 LG 엔솔 같은 경우에도 경쟁률이 초창기 딱 상장할 때 어마무시했죠? 그 정도 수준이에요. 엄청납니다. 왜요? 넣자마자 받고 바로 팔면 돈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오는데요. 그래서 가능한 한 팁을 드리면 유상증자, 그러니까 내가 주주였는데 갑자기 내가 갖고 있는 회사가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를 딱 해버렸어. 그럼 바로 주가가 확 떨어져요. 거기에 멘탈 나가지 마시고 똥 밟았다 생각하시고 꼭 배정을 받으십시오. 받으시고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좀 기다리셨다가
X과 Y로 올라오면은 그때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셨죠? 요거는 꼭 기억을 하시면 돼요. 요것만 보시면 돼요.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삼자 배정 방식은 기존 주주가 아니라 특정 제3자에게 진행을 하는 방식이에요. 공시 딱 들어가 보시면 삼자 배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시에. 네, 거기 나와 있는데요. 보통은 회사의 최대 주주가 하는 경우들이 은근히 많고요. 아니면은 최대 주주의 요청에 의해서 저축은행 쪽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간혹 있고, 아니면은 회사 관계자의 지인들이거나 다른 이제 법인에서 투자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삼자 배정 방식은 대신에 할인율 자체가 보통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10%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렇죠? 대신에 얘는 1년 보호 예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대 주주가 삼자 배정 유상증을 하게 되는 경우는 아주 호재로 받아들여지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보통 거래소에서 이게 공시상으로는 1년이지만 거래소 권고로 1년을 더 늘리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현재 최대 주주가 추가로 회사에 자금이 필요해서 증자를 하는 경우 삼자 배정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다른 법인이 하는 경우에도 나쁘진 않습니다. 어찌됐든 회사가 뭔가 발전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뭐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자본금이 늘어나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회사가 어찌됐든 뭐 굉장히 좀 좋은 투자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죠? 다만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 달갑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전환사채 얘기를 이따 해드리긴 할 거지만 그냥 넣자마자 주식으로 바로 이제 받는 거예요. 1년 보유세가 걸려있긴 하지만 계좌에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들고 가는 거고요. 주가가 만약에 10,000원이었는데 10% 할인해서 9,000원에 발행을 했단 말이죠. 근데 주가가 쭉 떨어져 버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5,000원까지 밀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나는 마이너스가 바로 발생하는 겁니다. 1년 뒤가 넘었는데 이런 상황이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잘 안 하고요. 회사에 관계가 되어 있는 인물이거나 법인이거나 아니면 회사의 최대 주주가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것은 좀 이따 말씀드릴, 보통 이제 뭐 법인들이 많이 하는 거는, 저축은행이 많이 하는 것은 전환사채다.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아셨죠? 그래서 삼자 배정 방식 어찌됐든 긍정적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무상증자도 설명을 좀 드렸지만은 여러분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딴 것보다도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이거예요. 회계장부에 숫자를 옮기는 것만으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잉여금에 있는 돈을 자본금으로 옮기는 거예요. 요거를 제가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렸잖아요.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자산, 그다음에 이렇게 부채, 자본을 나누죠. 자산은 부채와 자본으로 나뉘어요. 이렇게요. 자본은 또 자본금이랑 잉여금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이렇게 바꾸면은 이게 무상증자가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자본금이 원래 10억인 회사인데 잉여금을 뭐 30억을 요렇게 옮긴다 그러면 이게 1대3 무상증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쉽게 이해를 하실 거고요. 그럼 사실 이게 회사의 전체 자산인데 자산의 변동은 없어요. 회계적인 부분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회사 자산의 변동은 없는 건데, 다만 이제 왜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회사 자산의 변화는 없어요. 없는데 왜 하냐? 보통은 이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많이 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뭐 한다는 것 자체가 회사 잉여금이 많다는 뜻이기도 해요. 재무가 기본적으로 건전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가 관리 차원에서 보통은 진행을 좀 많이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무상증자를 통해서 볼 때 제가 조심하셔야 될 것들을 체크를 드렸잖아요. 이게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무료 톡방에서 질문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있어서 그거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요. 권리락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그 날짜 기준으로. 근데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준일 이거래일 전에 이거를 사둬야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권리락 전날까지 진행을 사두면요. 여기 하루잖아요. 하루 이틀 여기 3일째부터 진행이 되는데 이때 사도 똑같이 주식은 쪼개지고요. 이때 사도 쪼개지니까 요거에 대한 오해는 미리 없으시길 바란다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고요. 차트 보면서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제가 뭘 봐야 되냐면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너무 과한 신주 배정 주식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지난주였나요? 무상증자를 간만에 크게 한 종목이 생겼어요. 슈프리마 아이디라는 종목인데요. 1대6의 무상증자를 진행을 합니다. 신주 상장이 7월 21일 날 진행을 해요. 아직 멀었죠? 근데 제가 이 바로 위에 보면은 권리 공매도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핵심적인 부분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뭐냐면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신주 상장이 7월 21일일 경우 마이너스 2거래일 이때부터 주식을 팔 수가 있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JI테크, 센코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은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JI테크는 신주 상장이 6월 12일, 그다음에 센코는 6월 2일이었고 위지역 스튜디오는 5월 26일이었는데 맨 밑에부터 볼까요? 위지역 스튜디오부터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보시면 무상 증자한다고 나와 있는 날짜 자체가 보시면 이때 나오죠. 그렇죠? 근데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마이너스 2거래일부터 뭐 할 수 있다고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 참여가 됐다면 권리 공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권리 공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틀 전에 갑자기 버티던 주가가 갑자기 팍 떨어졌죠? 그리고 또 떨어졌죠? 이날 또 떨어지죠? 그렇죠? 자, 몇 퍼센트가 빠졌나요? 확대 좀 해볼까요? 자, 요 날이 동그라미 쳐드릴게요. 이날이 무상증자 신주가 배정되는 날이에요. 보이시나요, 동그라미가? 잘 보이셔야 될 건데, 그렇죠? 노랗게 나오죠? 이틀 전부터 권리 공매도 한다 말씀드렸어요. 이날 7%, 그 다음 날 3%. 그러니까 요 날 권리 공매도 할 수 있는 날부터 7% 마이너스 나고요. 요 날도 마이너스 3%가 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뭐예요? 이날부터 권리 공매도를 쳐가지고 팔고 나간 사람들이에요. 왜요? 나는 주식을 받을 권한이 있어.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배정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거래일부터 권리 공매도를 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때 꼭 뭐 해야 된다? 보통은 열에 9개의 종목들은 권리 공매도 날 주가가 전날보다 상당히 좀 많이 빠지고 정리가 보통 이루어지고 그 다음 날도 웬만하면은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미처 권리 공매도 몰랐거나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또 무상증자 신주가 나오는 날 주가가 싹 빠져버려요. 3일 동안 빠져버려요. 이날도 몇 프로 빠졌나요? 제가 미처 보지는 못했네요. 요날 7% 빠졌네요. 그러면 3일 동안 몇 퍼센트 빠졌냐면은 마이너스 17%. 권리 공매도를 한 사람들은 첫날 마이너스 7%만 보고 털고 나올 수가 있었지만은 그걸 안 한 사람들은 17%까지도 최악인 경우 연출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무상증자를 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권리 공매도가 핵심적으로 꼭 대응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 제가 기술적인 부분도 또 설명을 드려보자면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요. 이슈가 이제 딱 나왔어요. 주가가 간 다음에 이렇게 튀어올라요. 권리락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얘는 1대 3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당 25%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75% 이렇게 되잖아요. 나누면은 수치로 나누면. 그럼 여기에 권리락의 75%가 발생했죠.
그렇죠? 이만큼의 주식 자체가 네, 언제 줘요? 이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약 3주가량 주식 공백기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주식이 75%만큼 없어요. 시장에. 그래서 이 갑자기 이렇게 튀어 올라가는 그림이 권리락 네, 이후에 발생하는 케이스들이 은근히 많아요. 이게 더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권리락이 발생한 이후에 주가가 튀어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요거는 뭐 짧게 뭐 하루짜리였지만 보통 웬만하면은 요때가 이제 1대 3이잖아, 이 주식이. 요때 무조건 권리락이 급등하고 떨어지는 거 보시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을 다 파셔야 돼요.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을 싹 다 파셔야 돼요. 권리락 하루 전에 사셔도 네, 무상증자는 진행이 되세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틀 전에, 하루 전에 샀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진행됩니다. 하루 전에 사던, 이틀 전에 사던 권리락 이전 날만 사면은 진행이 됩니다. 네,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 주를 무조건 다 팔아요. 갖고 있는 주식을 다 파시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나서 언제 파셔야 되냐면 이때 권리 공매도 발생하는, 그러니까 무상증자 발생일 네, 마이너스 2거래일 전에 이거 다 파셔야 돼요. 이게 보통 열의 9개의 종목의 루틴이에요. 루틴이 보통 이래요. 근데 최근에 무상증자를 슈프리마 아이디라는 회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어요. 볼게요. 자, 이 회사가 공시에 들어가 보자면 무상증자를요 6월 9일 날 진행을 합니다. 6월 9일 날 날짜가 보이시죠? 6월 9일 날 진행하고요. 한 주당 신주 매정 주식수가 6주라고 되어 있어요. 상장 예정일은 7월 21일이에요. 그렇죠? 기준이 6월 26일입니다. 그럼 6월 26일 해가지고 전전일 해가지고 권리락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무상증자 한다고 이슈가 나와가지고 요런 그림이 우선 형성이 됐어요. 근데 이 종목은 개인적으로 볼 때 상당히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차트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주가가 얼마냐면요. 보이시나요? 8만 원인데요. 오늘 거의 종가 기준으로 8만 원이에요. 오르기 전에 이 종목이 바닥에서 이게 얼마였냐면은 15,000원이었어요. 몇 배가 오른 건지 감이 오시죠? 저 고점까지 하면 7배까지도 올랐어요. 지금 현재 가격으로 따져봐도 약 5배 정도가 오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올려놓은 상황에서 이슈를 만들어서 다시 무상증자 이 종목은 1대 6을 때립니다. 자, 슈프리마 아이디의 시가총액은 현재 2,400억이 됐습니다. 시총이 2,400억이에요. 7배 정도가 5배? 뭐 주가로 따지면 5배 정도가 오른 거죠. 그럼 시총이 원래 이거 밑으로 내려오자면 나누기 5 해버리면요. 시총 자체가 원래는 400억대가 있던 회사예요. 여기 오르기 전에 여기에서 누군가가 손을 쓴 거야. 모르겠지만 누군지 나는 주가를 끌어올린 거예요. 신나게 실전 얘기하고 있으니까 재밌죠. 자, 그죠? 끌어올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무상증자 1대 6을 때린대. 이야, 이 상황에서 1대 6을 때려? 자, 회사 자본금이랑 자본이 얼마인가요? 자본금이 얼마인가요? 회사 자본금이 15억밖에 없어요. 참, 사실 무상증자 때리기 쉽겠네요. 네, 6배.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잘 보세요. 시총이 2,400억인데 저 아래에서 있을 때가 400억가량의 근처 시총에서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1대 6을 때립니다. 무상증자를. 권리락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2,400억 현재 시가 기준으로 해서 2,400억에 대한 시총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7분의 1로 쪼그라듭니다. 그만큼의 주식이 시총이 쪼그라든다는 소리예요. 그럼 단순 계산해서 나누기 한다면 얘는 시총 자체가 다시 얼마로 쪼그라드나요? 300억대로 쪼그라듭니다. 권리락이 발생한 이후에.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까요? 다시 주가를 끌어올리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미 이때부터 시작됐던 흐름에서 첫 번째 제 생각은 무상증자 이슈를 띄워서 이날 상당 부분 정리를 한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 저기서부터 해서 누군가 이거를 끌어올린 이후에 무상증자를 통해서 이슈를 만들어서 핑계 좋죠. 자본금 15억밖에 안 됩니다. 정리를 해서 한번 나가고요. 나가고 이게 권리락 발생일 그 이전일부터 주가가 바닥을 확인하고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보통 어떤 그림이 나올 거냐면 좀 지우고 할까요? 여기에서 주가가 좀 흘러내릴 거예요. 그러다가 권리락 발생일이 있을 거예요. 24일인가 5일인가? 날짜가 갑자기 헷갈리네. 공시 보시면 나올 거예요. 자, 거기에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다 권리락이 빵 터지면은 시총이 얼마로 쪼그라들어요? 현 시가 기준으로 7분의 1로 쪼그라듭니다. 여러분, 300억이 돼버리죠. 그럼 여기서 돈을 한번 챙겼어. 팍 먹었어. 그쵸?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제 추측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시총 이 돈 얼마 벌었을까? 어마어마하게 벌었겠지.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요? 300억짜리 가지고 놀면 되잖아. 그렇죠? 맞죠? 1대 6을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권리락 발생일 다음 날부터 갑자기 상한가를 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게 작년에 많이 일어났던 일이에요. 작년 하반기에 무상증자했던 종목들이 정말 이런 일이 많이 발생했어요. 쭉 치고 올라간 다음, 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정도 고점으로 딱 치고 가서 이제 조정 흐름이 나오겠죠? 무조건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뭐 한 번 갈지 두 번 갈지 모르겠지만, 조정 흐름이 나오면은,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뭘 해야 되냐면, 1대 6이니까, 이 1에 대한, 현재 갖고 있는 모든 주식은 그날 다 팔아야 됩니다. 싹! 고점이 어딘지 판단을 해보시고 잘 대응을 하셔야겠죠. 그거는 솔직히 저도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거는 복이지. 그래서 뭐 분할 매도를 하시든 뭘 하시든 간에 고점으로 판단되는 부분에서는 일단 모든 주식을 싹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그죠? 신주 배정 기준일 이전 날짜가 그 마이너스 2거래일 때 뭐 한다고요? 권리공매도. 권리공매도. 이렇게 이걸 활용하셔서 가능한 한 빠져나오시고 권리공매도를 통해서 신주 배정일날 돈을 버실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인즉슨 배정받는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게 아니고요. 이 한 주로 수익을 내야 되는 거예요. 무상증자는요. 오케이? 아시겠죠? 자, 또 하나 무조건 무상증자한다고 주가가 가는 게 아니에요. 뭐 1대 1인다, 1대 뭐 0.2, 뭐 0.5 이런 것도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 사실 크게 의미는 없고요. 옛날에는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 없어. 그래서 뭐 최소 1대 3, 4는 돼줘야 제가 말씀드린 이 루틴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갑자기 들고 있었는데 아니면 무상증자 한다고 해서 따라 들어갔는데 따라 들어가지. 떨어질 거 아니야. 겁먹지 마시고 권리락 발생은 이전부터 해서 떨어지고 반등이 일부 있을 거예요. 그때 매수를 좀 하세요. 하시고 요 그림 나오고 고점에서 털고 나머지는 또 이때 권리공매 통해서 털어내시면은 안전하게 대응하실 수가 있어요. 거의 다, 열의 9은 다 이래요. 열의 9은 다 이래요. 열의 9은 거의 다 이래요. 아시겠죠?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설명해 줬는데도 이제 모르겠다 하시면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방송을 다시 돌려보세요.
네, 너튜브에 다 나오니까 다시 돌려가지고 체크하시고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면 뭐 주식에 재능이 없으신 거니까 하지 마세요. 아셨죠? 중요한 얘기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무상증자 악용하는 사례들을 참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와, 시간 진짜 너무 잘 간다. 자, 오늘 마지막 방송, 자, 전환사채. 마지막 방송이라서 집중이 되죠? 전환사채 얘기를 드릴 건데, 전환사채가 참 재밌어요. 뭐, 개인들도 할 수 있어요. 뭐 자산운용사나 사모펀드 회사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조합을 설립해가지고 진행할 수도 있고 그렇게 좀 많이들 합니다. 네. 그래서 전환사채가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나는요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에요. 네. 오케이. 내가 사채업자인 거야. 투자하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줄게. 그럼 너는 나한테 뭘 줘야 돼? 이자 줘야지. 그치? 돈 빌려줬으니까. 맞죠? 첫 번째, 이자가 나옵니다. 요즘에는 이자가 많지는 않은데 옛날에, 그러니까 이게 상장사에 투자라는 거잖아요. 상장사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이자가 굉장히 높았었어요. 요즘엔 잘 안 보이는데 제가 8%, 9%까지 봤어요. 1년에 이자를. 보통은 이제 3% 정도가 일반적으로 많이 했던 거였는데 3에서 4. 요 정도도 안 하고 요즘에는 이제 0%도 있어요. 1%도 있고요. 요건 이제 그 매너. 네. 0%도 굉장히 흔해요. 흔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돈을 회사에 빌려줘서 이자를 받는 거예요. 매 분기마다. 만약에 이자가 4%라고 하면은 내가 투자를 1억을 했어. 그럼 1년에 받는 이자가 400만 원이잖아요. 그럼 매달이 아닙니다. 분기마다 3개월마다 1%씩의 이자가 들어옵니다. 100만 원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세금 떼고 들어옵니다. 15.4%, 뭐 이것저것 떼고 들어옵니다. 약 뭐 한 70, 한 4만 원인가 들어옵니다. 예. 경험담이겠죠? 자, 들어옵니다. 이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쭉 진행을 해요. 그럼 돈만 이렇게 받고 말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선 이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자가 없으면 못 받지만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자를 받아요. 근데 전환사채는 기본적으로 유상증자, 3자 배정 유상증자랑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1년 보호 예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환사채를 투자를 하시면 1년 동안 못 팝니다. 강제로 못 킵니다. 손도 못 댑니다. 일단 회사에 돈을 빌려준 걸로 돼 있으니까 전환사채를 투자했다는 내용만 이 계좌에 있고요. 몇 회차 CB라고 이렇게 증권사 계좌에 딱 찍혀요. 이것만 있고 주식은 없어요. 근데 1년 뒤부터 보호예수가 풀리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선택을 할 수 있냐? 만약에 회사 주가가 10,000원으로 발행을 했어. 근데 주가가 예를 들어서 5,000원까지 떨어졌어요. 리피싱 얘기 좀 이따 드리고 5,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나는 이거를 1억을 넣었는데 나 이거 그냥 돌려받을래. 회사에다가 돈으로 줘. 상환할래. 그럼 회사에서는 1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 이자와 함께 줍니다. 첫 선택이고요. 근데 10,000원이었던 주가가 리픽싱 과정을 거치면서 어쨌든 간에 얘가 2만 원이 됐어. 아이고 2만 원이 갔어. 그러면 투자자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이거 주식으로 받을래. 주식으로 받을래 해가지고 뭘 하냐면 전환 청구를 합니다. 주식으로 주세요. 회사에 신청을 합니다.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주식으로 받습니다. 주식으로 받는데 보통 2주가량 시간이 소요되고요. 주식을 받은 다음에 2주 안에 주가가 좀 밀릴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도 하시는데 사실 뭐 그것까지 감안하고 하는 거고요. 2주 뒤에 주식을 던져가지고 수익을 취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환사채는
안전하게 뭐 원금을 보장해 드린다 하면은 이건 유사추진 행위에 해당하는 큰 범죄가 될 수 있는데요. 근데 상환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원금이 보장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식이 내가 발행했던 단가보다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주식으로 이제 전환 청구하죠. 뒤에 있지만 전환해가지고 뭐 합니까? 이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는 게 전환사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없다. 자, 2021년 12월부터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규정이 바뀌었냐면 이것 때문에 이 이후로 전환사채 시장 자체가 상당히 힘들었었어요. 무슨 일이었었냐면은 기존까지는요 보통의 이 리픽싱, 전환가액 조정. 이 전환사채의 매력 중에 매력이 뭐였냐면은 이 리픽싱, 전환가액 조정이라는 이 하나의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10,000원에 발행을 했는데 주가가 쭉 떨어지잖아요. 5,000원으로. 그러면 내 전환가액이 내가 1억을 투자했어요. 1억에 10,000원이면 난 10,000주죠. 그렇죠? 주가가 5,000원으로 떨어지면요. 리픽싱을 통해서 내 투자 단가를 5,000원으로 낮춥니다. 그리고 그럼 난 10,000주가 아니겠지. 1억을 5,000원으로 나누면 나는 뭘로 바뀌어요? 20,000주로 바뀌어요. 내 가진 주식 수가. 그리고 다시 주가가 올라가 10,000원으로 다시 갔어. 네. 그러면 나는 돈을 어떻게 된 거예요? 2배를 번 거야. 그런데 예전에 2021년 11월까지는 떨어질 때만 리픽싱을 했어요. 올라가면 리픽싱을 안 했어요. 어마무시하죠? 올라갈 땐 리픽싱을 안 했어. 이게 굉장히 시장에 반발이 많았어. 그래서 바꾼다고 하다가 2021년 12월부터 규정이 바뀌어서 올라갈 때도 리픽싱을 한 거야. 네. 그러니까 기관들 입장에서는 전환사채 투자를 그 전에 신나게 하고 또 우리 코스닥 기업들 중에 바이오나 뭐 FDA 신청하는 회사도 돈 많이 들잖아요. 신약 회사들 돈 많이 들잖아요. 돈이 사실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예요. 기술등으로 상장을 했지만 돈을 못 벌어. 이거 발행해가지고 회사가 연명하고 있었는데 이게 바뀌고 나서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엄청나게 발행을 기관들이 많이 했었어요. 저 당시에.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딱 되면서부터 뚝 발행 시장 자체가 완전 죽어버렸어요. 이거는 기사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또 그때 안 좋았잖아요. 그 이후로 또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시장이. 저희가 시장이 한 2년 동안 1년 반 이상 힘들었잖아요. 그러다가 올해부터 해가지고 이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시장 자체가 조금 살아나기 시작해요. 근데 또 그때 같이 묶여가지고 연관돼서 시간이 좀 그 전일이긴 하지만 라임 사태 아시죠? 네. 옵티머스 아시죠?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그거 조사 들어오고 더 강화해야 된다, 규정 강화해야 된다, 더 옥죄고 뭐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면서 굉장히 작년까지 어려웠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부터 조금 숨통이 좀 트이면서 사실 저축은행들이 다시 최근에 전환사채 투자를 많이 하기 시작해요. 특히나 상상인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하기 시작하거든요. 공시 보시면은 저축은행들이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말인즉슨 시장이 좀 풀렸다는 거예요. 근데 규정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요. 딱 진행을 하고 나면은 갑자기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럼 기관들도 그렇고 거래소도 그렇고 이걸 바꾸긴 바꿨는데 이제 어떻게 실전 적용을 해야 될지 여기가 굉장히 머리가 아파져. 원래 전환사채의 그 뒤에 보시면 전환 청구를 이렇게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그 전으로 갈게요. 리픽싱을 한단 말이에요. 전환가 조정을. 근데 보통 원래는 일반적으로 뭐였냐면요. 3개월 단위로 보통 일반적으로 진행하고요. 1개월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발행가가 10,000원이면은 70%까지, 그러니까 7,000원까지만
보통 진행을 하는 게 거래소의 이제 권고사항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 안 지켜도 되고요. 정관 변경을 통한 공시를 통해서 이거를 70%가 아니라 액면가까지 네, 진행을 많이 해요. 많이 해왔어요. 그 전까지, 요 전까지. 그리고 3개월도 안 하고 1개월로 해서 액면가까지 하는 게 정말 끝장나는 시비였죠. 매달 보는 거야. 근데 올라가면 안 바꿔. 떨어질 때만 바꾸는 거야. 보통은 일반적으로 근데 3개월로 70%가 일반적인 국룰처럼 진행이 됐었어요. 이게 보통 그래요. 근데 요즘에 제가 공시를 보니까 좀 바뀌었어요. 머리를 쓰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10,000원에 발행을 하잖아요. 그럼 리피싱 규정 자체가요. 네. 이게 5,000원까지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좀 뭐 권고사항으로 치면 7,000원까지 떨어졌어. 다시 이게 10,000원으로 가면은 맥스 10,000원까지는 네, 다시 상향 리피싱을 통해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갑니다. 금융기관의 선수들께서 또 뭔가를 만드셨습니다. 3개월이 아니라 7개월, 8개월로 바꿔버립니다. 네, 7개월, 8개월로 바꿔버려요. 텀 자체를. 사실 주가라는 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발행하고 나서 변동이 없다가 한 7, 8개월 돼서 한번 리픽싱을 하고요. 만약에 떨어졌으면 올라가면은 10,000원이니까 이상은 안 가니까 전환 리픽싱을 하고 단가를 낮췄어요. 그리고 나서 7개월, 8개월 뒤에 다시 상황을 보는 건데 자, 전환 자체는 그가 까먹으셨죠? 1년 보호회수가 있습니다. 1년 뒤에 주식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요 룰을 활용해 가지고 요 기간을 살짝 늘리면서 기관들이 투자되는 기간 자체가 예전까지만 해도 이제 1년 뒤부터 하는 기관들이 많은데 지금부터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공시사항이나 정가사항으로 나가는 게 1년이긴 하지만 실제로 기관들은요 1년 반에서 2년까지 기간 텀을 두고 이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올해부터는. 예. 재밌죠? 그렇죠? 네. 어떻게든 구멍을 찾은 거지.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전환사채 투자가 최근에 들어가는 종목들 잘 공시 보시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거리들이 많아요. 요래서 다시 시장이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전환사채를 투자하는 회사나 증자를 같이 하는 회사들 보면요. 주가가 굉장히 바닥에 있다가 돌려 세우면서 올려치는 경우가 많아요. 1년 뒤에 전환시청에 돈을 벌어가야 되니까. 뭐 예를 들자면 수성 셀바시온 같은 경우 볼게요. 시간이 좀 많이 없지만 여기까지 봐드려야죠 그래도. 자, 수성 셀바시온 공시창을 열어보자면요. 어마무시합니다. 유상증자 6월 1일 날 한 번 하고 같은 날 하나, 둘, 셋 그 다음 날까지 해가지고 전환사채 발행까지 팡팡팡팡 진행을 합니다. 예. 그죠? 유상증자 결정을 보면은 맨 밑으로 내리면요. 누가 했는지가 나와요. 대상자가 나오게 되거든요. 내려보면은 여기 보시면 투믹스홀딩스라고 하고요. 유상증자 납입 후에 세주주 변경을 수반합니다. 이런 케이스가 발생하는 거예요. 유상증자를 하고 나서 유상증자는 1년 보유수가 있지만은 바로 주식은 상장이 되거든요. 보유수가 있지만 바로 최대 주주가 바뀌는 그림으로 가죠. 그리고 같이 아마 투믹스홀딩스 쪽에서 자금을 끌어들였을 거예요. 그래서 전환사채 발행들이 하나, 둘, 셋, 네 건이나 해서 큰 금액들이 뭉텅이로 팡팡팡팡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 사람들은 다 1년 뒤를 보는 거예요. 네. 그 이상을 보고 투자를 들어오는 겁니다. 이슈가 좀 세다 보니까 주가가 팡 튀긴 했어요. 근데 요즘에 사실 이슈가 오더라도 뭐 금방 소멸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떨어지긴 하지만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정말 좀 다시 한번 많이 성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1년 뒤에 보면은.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막 바닥에 있다가 전환사채 발행이나 뭐 3자 배정 유상증자나 이슈를 통해서 뭔가 좀 공시가 나와준다면
주가가 앞으로 향후 1년, 1년 반, 2년 사이에 이 회사는 상당히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도 투자의 한 방법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요거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추가 상장이라고 공시가 나가요. 공시가 나가는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유상증자나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후에 주식이 추가 상장되는 경우가 있어요. 추가 상장이 되는데 공시를 보시면 전환사채 건이 이제 전환 청구를 딱 하잖아요. 전환 청구를 한 다음에 제가 얼마 뒤에 나온다고요? 보통 2주 뒤에 상장이 돼요. 근데 추가 상장을 하는데 발행일이 불과 1, 2주 전으로 날짜가 찍혀요. 며칠 전으로 찍히거나 막 이래버려요. 추가 상장 공시가 나오면 이때 발행한 게 없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헷갈려 하시죠? 전환사채는요. 이거를 전환 청구하기 전까지는 주식이 아닌 거예요. 채권이기 때문에 전환 청구를 딱 하고 나면은 그때 주식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날짜가 그렇게 찍히는 거예요. 전환 청구 날짜로. 추가 상장은 보통 한 2주 정도 뒤에 그 전전일 저도 보통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전환사채 발행 후에 이 상장하는 경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전환사채권의 상장은 바로 그냥 팔리는 거예요. 1년 뒤가 넘었기 때문에. 반면에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주식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냥 10% 싸게. 그래서 바로 추가 상장이라고 공시가 나가요. 그런데 이 주식이 팔 수 있는 주식은 아니에요. 1년 동안 보호세가 걸려 있는 게 이 유상증자 주식이에요. 이해 좀 하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헷갈려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추가 상장이 나오면은 오버행 이슈가 될 수 있는 거는 전환사채권만 해당되고요. 유상증자로 통한 추가 상장은 오버행 이슈가 되지 않아요. 오케이?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제가 짧게 말씀드렸고 또 상황이 좀 되면은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러 이슈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시장이 조금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이런 시장에 이제 투자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투자 방법도 굉장히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월요일 날 무방을 통해서도 좋은 또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장이 좀 다이나믹하지만 지금 이 시장 연말 내년까지 해서 큰 시장으로 보셔야 되고요. 조정이 나올 때마다 모아가시는 전략을 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리자면 하반기 실적주 부분 분명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종목들이 갈 것 같고요. 많이 올랐던 주식들은 조금은 피하시고 천천히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대형주 중심의 시장이 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좋은 결과 이루시길 바랍니다. 전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